진짜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당이 독자적으로 공수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고 왜 그러는지, 그리고 이 파장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갑작스러운 뉴스예요. 그래서 지금 오후에 들어온 뉴스여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직 이 뉴스에 접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네. 혹시 준비했으면 먼저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럴 때는 갑자기 또 양보시 너무 좋아요. 제가 먼저. 오케이. 아니 제가 왜 먼저 좀 이렇게 요청을 드렸냐면은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미래당이 좀 헷갈려요, 사실은. 네.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도 정말 어렵지만 실제 미래당의 그 자세 자체가 맨날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사개특위에서만 하겠다 하다가 정개특위를 같이 묶어서 얘기했다가 또 사개특위는 분리했다가 사보임 했다가 이런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참 기조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야 4당이라고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가 쉽게 말씀드리면 김관영 원내대표의 이런 절충안은 실제 권은희 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서 실제 어떤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합의 혹은 지금 이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그 당 내 내용을 좀 잠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절충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법안의 내용 중에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29일자 오늘자입니다. 오늘자로 권은희 의원의 대표 발의 형식으로 지난 26일 날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형식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수처 법안을 우선은 이제 입안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자로 권은희 의원이 이제 나왔는데 큰 차이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지금까지 백혜련 안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추천만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아니라 처장이 공수처의 검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장이 임명한다.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내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법에서의 그랜드 저리라고 하는 대배심, 그러니까 기소 여부도 역시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서 하도록 한다라는 요 세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기존의 공수처 법안은 우선은 이제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행하는 범죄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범죄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다음 검찰총장, 판검사, 그다음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도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그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법안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권은이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그거는 아까 우리 토론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권은이는 중도 성향이니까 껴안자. 그리고 오신환 의원은 이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버리자. 이런 차원에서 사보임을 단행한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을 독자적으로 내겠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이 공수처에 개입하는 것을 하는 최대한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에 법안보다는. 자, 대통령에게 이제 과거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 아예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제 이거고요. 그래서 국회 내 합의를 필요로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 임명도 처장이 한다. 이제 국회 통제에 두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이제 이게 패스트트랙을 올라가면은요. 이제 지금 동시에 올린다고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국회에서 이 법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법이 나오지 않는 한 두 개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법사위에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절차상 이게 복잡해졌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공수처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검찰의 독립을 어떤 정권에서도 늘 해왔는데 그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그 핵심은 인사권이었죠. 인사권. 그렇죠. 그런데 공수처 법안이 지금 심지어 권은희 안에도 그나마 이제 기소 배심, 그러니까 그 기소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으로서
그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입김, 그러니까 권력자의 입김을 네. 다소 완화시키는 부분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검사와 판사에 대한 수사는 물론 공소 제기까지 가능하게 한 상태인데 이 공수처의 처장이 민주적 통제를 받을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법률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장의 임명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것, 그 정도 수준에서만 지금 통제가 좀 가해지는 것이어서 사실 검찰을 더 예속화시키고 법원을 더 예속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뭐 검찰이나 법원을 예전과는 달리 실질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독립권을 보장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그걸 더 올가매는 이 여러 제도들을 만들고 있고 또 뭐 사법개혁이다 뭐다 하는 이름으로도 그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느끼는 바로도 그러니까 주변인들과 또 많은 젊은 세대의 여론들을 보면 그러니까 공수처를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어쨌든 오늘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또 옷도 편하게 입고 나오셨어요. 편하게 막 질러보십시오 한번. 법적 해석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또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다만 저는 이제 좀 본질적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과연 권력 위에 또 권력을 만드는 건 아닌가. 그렇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또 하나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은 이 공수처 그 신설에 대한 것은 사실 검찰에 있는 어떤 거대 권력을 경찰에게 좀 떼주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는 그거는 이제 제도와 시스템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도와 시스템이 이미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데 할 의지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적인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보는데 실제 저 하나의 일례로 드는 게 그 버닝썬 그 골프숍 때만 봐도 지금까지 영장 청구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실제 경찰총장이라고 했던 실제 그 총경마저도 어디 갔어요? 윤총경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윤총경조차도 실제로 영장 발부가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지나간 지 한 2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찰 내에도 이런 어떤 그 담합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해결하지 않고 또 경찰이 검찰의 어떤 막대한 권력 하에 있다고 판단해서 공수처를 신설해서 경찰에게 어떤 권한을 준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사실적으로 본질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약간 뭐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연결되는 것이 지금 사법개혁 특위에서는 그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하고도 아마 연결해서 살펴보면 정권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그 숨은 뜻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숨은 뜻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검사를 올 들어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도 검찰을 이렇게 몰아세우고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검사가 대통령 측근에 대한 뭐 수사를 한다. 그러면 그 검사에게 너 공수처 가가지고 수사받고 한번 기소당해 볼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검사 겁나지요. 그럼요.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와 검사만을 공소 제기까지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 기소를 하지 않는 전제로 수사만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법이 이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연구가 잘 돼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만 하고 기소하지 않으면 뭘로 만들었느냐 또 이야기 나올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것이죠. 수사기관을 굳이 또 하나 만들어서 국가 예산 쓰면서 그렇다 또 이제 기소를 참 논란이 많은데 이렇게 그렇게 논란이면 왜 그렇게 무리해서 하려고 합니까? 왜 그래요, 진짜? 아마 저는 이번 이제 그 다음번 주제가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정당 해산 관련 문제인데 헌법재판관을 장악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 대법관도 곧 장악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독재의 전주죠.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이 다양성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 판검사까지 올가맬 수 있는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는 대법관과 대법원장 그리고 검찰총장을 수사의 대상으로
명확하게 삼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로 이거는 권력지향적인 네. 민주적 통제 장치가 사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사법 권력마저도 그러니까 사법의 권력은 아니지만 실제 사법부마저도 본인들의 통제 하에. 근데 사실 명분은 젊은 세대도 그 여론을 보면은 뭐 되게 뭐 왜 반대하냐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런 여론이긴 한데, 그러니까 의도가 충분히 다분하다. 그러니까 굳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충분히 어떠한 다른 제도적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또 권력이 하나의 통제 권력을 또 하나 심어놓는 게 아닌가. 모든 어떠한 큰 전조에 있어서 하나의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좀 급해요. 이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공약 제1호가 공수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지금 5월이면 2년입니다. 2년 동안 본인들이 주장하는 개혁 법안을 하나 처리한 게 없어요. 제1호 공약상 1호마저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밀어붙였겠죠. 이거 처리해 하니까 이제 선거법하고 막가 바꾸면서까지 했고, 조국 이 양반 자기가 또 요거 자칭 전문가인데 곧 이제 부산에 선거 나가려고 사표 낼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꼭 이거 해야겠다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무리수 두는 것 같은데 세상사 무리수 두다가 난리가 납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또 조국. 네, 그렇지요. 네. 아이고. 그런데 아무튼 공수처 법안을 독자적으로 만든다. 자, 우리 전망. 자, 그런 내용 그렇고 의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미래당 제출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제가 국회법에서 지금 패스트 트랙을 정확하게 좀 이 연구를 해보질 않아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측하는 게 사실 좀 쉽진 않습니다만은 저는 중간에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뭐 통합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안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새로운 또 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법안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몇 개가 지금 두 개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걸 하나로 합친 위원회안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 위원회안이 만들어질 때 아마 이제 뭐 바른미래당 쪽에서 요구하는 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 일맥상통한 얘기지만 다만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당내 봉합을 어느 정도 하려는 의지가 좀 있지 않나가, 그런 노림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절충안을 냈을 때 본인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보임 다시 처리하겠다라는 언급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카드를 던지면서 결국에는 본인들도 내년 총선이 있으니 당내 봉합이 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런 수를 던진 거라고 보고 나름대로의 절충안을 타개하면서 당내 봉합이나 또 여러 가지 안들을 내면서 또 이것들을 결국에는 좀 의결시키려는 그런 행위로 이제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법안을 어떻게 낼 거냐의 문제인데 이게 패스트 트랙에 태우느냐의 문제가 그 문제하고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법안을 위원회 안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안을 가지고 이제 하나로 합치는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는 것이 이제 더 탄력을 받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른정당계 바른미래당 소속의 의원들이 움직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패스트 트랙을 실제로 태울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또 다르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이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제 반응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과연 이 정도면 대통령의 권한이 완전히 제거돼 버린 거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안 받으면은 이제 미래당은 땡깡 쓸 거고 나가겠다 할 건. 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 머리 아프게 생겼어요. 어찌됐든 미래당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정리해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 한마디로 촌철살인 짧게 대체 분석 부탁합니다. 네. 이덕화식으로 해볼까요? 이덕화식으로 해볼까요? 부탁합니다. 네. 부탁해요. 부탁해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제가 예, 바른미래당 당명과 같이 바른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큰 당내 분란이 있습니까? 해소하실 수 있는 방법은 원위치로 돌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위치로 돌아가라. 네.
부탁해요. 뭐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바른미래당 입장 이해하는데 네. 저도 정치의 그 불가피한 요소는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합의할 것이 있고 합의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공수처 법안 지금 당장 합의해야 할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될 것이 아닙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님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확고한 신념 가지고 정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왜 그런지 모르겠다. 확고하라. 네, 아따합니다.